안녕하십니까, 전은서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아파트, 그러니까 재개발과 아파트 중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1주택에 대한 혜택들 완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LTV 완화라든지 우리가 대출에 대해서 조금 더 1주택자들한테 더 풀어주려는 지금 내용들이 계속 여야가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서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집을 먼저 구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윳돈으로 내가 주거를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든지 또는 재테크의 개념으로 새 집이 될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지, 집이 없는 상태에서 다 쓰러져가는 앞으로 개발될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권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 이 아파트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자, 아파트를 사야 할까? 개발이 확정된 재개발을 사야 할까?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청년 신혼부부 LTV 90% 검토 소득 기준 논의 중, 그래서 1주택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대출로 인해서 집을 사는데 조금 지금보다는 더 용이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좀 아파트를 사도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규모를 키워서 투자를 해도 재개발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재개발 매물이 8억이고요. 재개발은 확정된 곳들은 굉장히 노후도가 심하게 진행된 곳들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굉장히 낮죠. 전세 금액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투자 금액은 6억이 되는 거예요. 그 재개발 투자 물건이 50%, 이게 50%가 상승을 하면은 4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를 사면은요, 아파트는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비싼 거를 사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13억짜리를 산 다음에 대출이나 또 아파트는 거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세입자 비중이 훨씬 더 재개발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활용할 경우에는 금액이 훨씬 비싸더라도 재개발과 아파트의 실투자 금액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개발이 개발에 대한 압력이나 개발에 대한 이득이 더 많이 반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물건이 만약에 더 많이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재개발 8억짜리가 50%가 상승했을 경우에 4억이 상승하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세가 오르는 만큼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만 상승을 하더라도 3억 9천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 물건이 50% 오르거나 아니면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한 아파트 13억짜리가 30%만 오르더라도 수익률은 두 개가 비슷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신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에 투자,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분들은 재개발을 투자해서 재테크를 하고 또 본인이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고, 그게 아니라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규모를 키워가지고 대출이 활용을 한다면, 대출을 많이 해주면 대출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활용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더라도 상승률이 재개발보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이득은 비슷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파트는 전세 금액을 굉장히 많이 끼고 가격을 상승을 해요. 근데 재개발도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파트와 비슷해요. 왜냐면은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을 유보하고 있는 아파트가 될 물건이죠. 아파트가 될 물건이기 때문에 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려면 기준점에 대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만큼 얘도 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추가 부담금이 낮아져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죠. 추가 부담금은 고정이고, 이 재개발 대상의 물건값이 오르려면은 신규 아파트의 선호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이 얘도 그만큼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가격 상승은 둘이 굉장히 연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확정된 재개발의 가격은 서로 연동한다.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 재개발의 투자 이유는 신규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고 본인이 입주도 할 수 있고 또는 입주 시에 조금 더 증가하지 않겠냐,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여하튼 간에 두 개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은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가 10억이 오르면 인근에
재개발 확정지의 프리미엄도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면은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정비구역에 있는 재개발이 확정된 구역에 있는 매물 가격도 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가격도 아파트와 비슷하게 같은 비율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요. 개발이 확정돼 있지 않는 이상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아파트와 정비구역의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분을 예정구역에서는 그대로 가져가지 못해요. 얘가 아무리 예정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아파트가 되기에는 확정이 안 된 곳들은 아파트의 대체제로 사용이 되죠. 아파트의 대체제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정비구역을 사는 사람은 없죠.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좀 빌라를 사는 건데 빌라 중에 재개발이 될 만한 걸 사고 싶고 그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정구역이 확정이 된다라면은 얘는 연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얘네들이 오른 금액을 한 번에 올라가는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은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확정돼 가지고 아파트가 오른 금액을 긴 시간 동안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시점에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한 번에 개발되면서 다 찾아가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너무 올라서 못 사고 정비구역에 대한 금액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사람들은 예정구역이 정비구역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파트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수익 금액을 한 번에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정지 중 역세권에서 임대비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률이 올랐을 때 큰 덩어리가 올라가야지만이 우리가 이득도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60%, 65% 이상이면은요, 진짜 혹여나 잘못되더라도 65%의 전세 비중이 월세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 매매가 대비 3%의 수익률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정 지역 중에 역세권의 임대비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60% 이상이면 땡큐예요. 왜냐면 이거는 수익률로도 전환도 가능한 상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용산, 한강변에서 기다려라. 꼭 강남, 용산, 한강변 세 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오래 기다릴 거면 기다림에 대한 보상 가격이 확실한 곳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확실한 곳, 아파트가 여태까지 오른 금액을 확정이 됐을 경우에 한 방에 따라잡을 수 있는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확실한 곳에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곳에 기준을 잡고 있는 곳은 강남, 용산, 한강변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이 정답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강남, 용산, 한강변이 투자를 해야 된다. 오래 기다릴 거면 왜 은평구에 투자를 하느냐? 확정도 안 된 곳에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왜 금천구에서 기다리고 여기에 지금 사시는 여러분들이 참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지역을 언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라면 그냥 이렇게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곳에서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투자 주의점 및 방법은 예정지 중에서 전세가율이 비슷한 높은 곳에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보상이 확실한 데서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